추미애 당대표의 속죄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152차 최고위원회를 속죄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죄합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한국과 중국 정부가 사드 대치로 악화 일로를 걷던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재천명하는 전격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중 양국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인하며 외교적 수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고, 또한 양국이 각 분야에서 조속한 교류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인내와 설득을 바탕으로 한 외교의 승리라 할 것입니다. 이번 합의는 단순히 사드 문제에 대한 해결뿐만이 아니라 북핵 해법의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미일과 중러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미일 중러 등 한반도 주변 4강이 협력하고 공조하는 구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 구축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리라 기대됩니다. 다음 주 개최될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사드 대치로 쌓였던 중국의 우려가 거치고 그동안 주춤했던 양국의 교류가 조속히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이번에 한중 관계 복원을 위한 합의문 발표처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 문고리 권력들에 의한 희대의 세금 도둑질의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안위를 돌보는 정보 활동에 배정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매년 10억 원씩 4년간 40억 원이나 소위 13시 문고리 권력 등으로 불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관들에게 상납되었다는 진술이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특정 재벌 그룹의 상속을 위한 쌈짓돈으로 향진시킨 바 있고, 한편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단체를 동원해 저급한 정치 공작을 벌여왔음이 드러난 바도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세금을 현찰로 따박따박 챙겨왔다면 이는 역대 모든 부정부패를 능가하는 강군일의 최악의 도적질이라 할 것입니다. 국가 권력과 국민의 혈세를 사사로이 사용한 이 불법 행위들은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가 예산을 기준과 원칙 없이 사용했음에도 그리낌 없었던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을 엄단하고 바로 잡아야만 국민이 원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어찌 정치 보복이라 할 수 있는 것인지 자유한국당은 귀를 기울이고 입을 다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의 최측근들인 만큼 상납받은 돈의 최종 사용자와 용처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두 번째 시정연설을 위해 오늘 143일 만에 다시 국회를 방문합니다.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를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는 소통과 협치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발현되는 방문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대단히 절박하고 힘든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의 피와 땀이 배어있는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의 낭비 없이 알뜰히 사용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라 할 것입니다. 여야 모두 진지하게 경청하고 민생 예산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